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월요일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739 하나님, 아침 배드민턴 운동을 마치고 대전에서 세종으로 출근하며 듣습니다. 오늘 또 좋은 소식, 좋은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니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지금 배드민턴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요. 오, 엄청 부지런하시네. 네. 네, 아침 일찍 일어나는 분이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4936님, 이번 주 보건소 실습하는 48살 간호학과 만학도입니다. 비도 오, 온다는데 네. 처지는 월요일 종배님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아자 힘내시기 바라고요. 48살 만학도시네. 네, 그 패기로 하루하루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하나사오님, 오늘 생일입니다. 제이비 생일 축하곡 불러주실 수 있나요? 넘어가겠습니다. 뭐 생일 축하곡까지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네. 진짜 성의가 없다. 촌철님들한테 이렇게 성의가 없으시면 어떡해요. 노래를 부르래잖아요. 노래를 진심을 다해서 불러주셔야죠. 못 부르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못 부르니까. 네. 지금 노래방 간 지가 몇 년 전이지 지금 기억도 가물되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8486님, 네. 지난주 꿈에 제이비가 나와서 로또 살까 문자 보냈던 사람입니다. 혹시나 해서 샀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몇 등? 몇 등이 되셨나요? 그게 중요한데. 제 생각에 1등이 됐으면 여기 쓰지 않아요. 5천 원짜리 됐겠죠. 그래도 거기 이거 밝혀도 되나? 5천 원이 아닌데요. 묻어두시죠. 길몽이셨구나. 다음에 또 꿈에 네. 나와 달라고 쓰셨는데 다음에는 제가 한번 꿈에서 숫자를 한번 말해볼게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네. 8486님 그러면 이러면 제이비한테 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꿈에 주긴 뭘 나왔으니까. 줘요. 됐어요. 벌써 다 바꾸셨을 것 같은데. 네. 바라면서 4651님 주말에 광양으로 구례로 꽃 구경을 집중하고 왔고요. 아이고. 오늘부터는 시선 집중에 완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꽃구경 하신 다음에 좋네요. 지금 남녘에 정말로 꽃 많이 피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는 언제나 한번 가보나요? 가세요 제이비 주말에 뭐 하세요? 가세요. 저는 집돌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걸 좀 깨시는 것도 중요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8486님 덕분에 제 꿈에도 나와주세요. 완전 꿈에 초청하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는데 어떡하나 네. 제이비. 일단 숫자를 좀 고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네, 제이비 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꼽았다고 합니다. 같이 분류된 국가가 그리스, 폴란드, 홍콩, 인도 등이었다고 하는데 이 연구소는 연례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의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0.60으로 179개국 가운데 47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년 전에는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0.73, 전체 순위는 28위였는데 28위에서 47위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이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각 국가, 각 지역의 선거 민주주의, 상권 분립, 시민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 등 관련 지수를 바탕으로 종합 산출하는데 0부터 1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에 가까워질수록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런 겁니다. 이 보고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부패 스캔들 이후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하며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았으나 다음 대선의 대통령의 변화가 한국의 지수를 다시 떨어뜨렸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그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성평등에 대한 공격, 아마도 여성가족부 해체보 공약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임 장관 및 야당을 향한 강압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을 언론의 대정부 비판이 위축된 나라 20개국 가운데 한 곳으로 지목을 했는데 한국과 그리스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비단 가혹한 독재 국가만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렇게 기술을 했다고 합니다. 돌려 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민성님이 독재라뇨 5호 통제라라고 보내주셨고 물프레님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지만 이건 너무 낙하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진행된 영상을 한번 소환을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른바 입틀막 경호 있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 짜깁기 영상 차단 조치가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남발 등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만 떠올려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 부인하기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이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 통치가 이어지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조는 실종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우리 촌철님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좀 댓글에 달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만 얘기를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사람, 대통령뿐이겠느냐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인가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지지 유세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식당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자신에게 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반가워요. 잘 부탁합니다. 1번 이재명. 네. 설마 이찍 아니겠지? 이 대표가 말한 이찍은 지난 대선에서 기호 2번인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야권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한 비하와 혐오 의도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정중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똑같은 주권자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9일 SNS에 사과문 올렸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했다. 정중히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고요. 상대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모두 똑같은 주권자고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과 가까이 국민의 뜻을 온전히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이렇게 사과를 했으니까 그냥 길게 가지 말고요. 짧고 굵게 두 가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중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따라서 별의별 시선, 별의별 그러니까 비하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죠. 특히나 최근 조금씩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혐오 정서, 이거는 좀 심각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게 공적 영역에 스며드는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치권이 비하와 멸시의 시선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증폭시키면 국가가 쪼개진다. 이런 말씀을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재명 대표의 시각과 청각이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 이걸 한번 좀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는데 혹여라도 저 발언이 평소의 시선 집중, 평소의 청각 집중의 결과물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누구에 둘러싸여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스스로 저런 표현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지지자에게만 둘러싸여 있으면 균형 잡힌 인식이 나올 수가 없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라고 안 했습니까? 네, 말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라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촌철님들의 반응 좀 살펴드릴게요. 네. 지금 박상목님은 정말 창피합니다. 후대에 뭐라고 할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6107님은 오히려 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은 그저 국민의 몫이네요. 라고 해주셨고 네. 3455님은 이재명 대표도 대화와 타협과는 거리가 먼 사람 아닌가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어요. 닥터김님은 반면에
근데 정치인이 뭐 저 정도 말도 못합니까? 지금 제 입이 민주주의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신 분도 그런데 계시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민주주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크게 세 가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자유고 하나는 평등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시민에 대한 존중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학자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민주주의가 구성되는 게 자유와 평등과 존중 내지 존엄이다. 시민의 존엄에 대해서 인정하고는 태도. 이게 가장 기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느 특정 정당의 지지자라고 해서 거기에 혐오 정서를 얹어버리면 그거는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존중이냐 모욕이냐.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 운영 주체의 한 축을 인정하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의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그것이 아무거나 막 표현한다고 그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한편 독일 일간지 베를리너 모르겐 포스트가 현지 시간으로 9일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도끼를 놓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더불어서 한국에서 확산되는 혐오의 정치에도 주목을 해서 이 기사가 또 어제 국내 언론을 타고 보도가 됐는데 앞서 JB가 언급해 주신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의 조사 결과도 그렇고 독일 일간지의 기사도 그렇고 우리 정부와 정치권 좀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누구보다도 자유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2주 전에 유튜브 연장목에서 한번 짚은 바가 있는데요. 회색지대 민주주의를 짚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개념이냐면 민주주의의 형식적 요건, 형식적 절차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민주주의라고 평가할 수 없는 요소가 스며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학계에서는 회색지대 민주주의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하면 결국은 민주주의의 어떤 제도, 형식적 제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운용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 뭔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권광윤님이 아이고 어쩌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고 해주셨고 9592님은 걱정입니다. 정치를 맡긴 인물이 없네요. 라고 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은 이래서 투표가 중요합니다. 라는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이런 모습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늘 오후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각 병원 소속 교수들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간의 비대위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관심사는 이 자리에서 집단사직 문제가 논의되느냐 여부 이거라고 합니다.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총회에서 이 비대위가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도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는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문자의 85%가 전공의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답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인데요. 만약 총회에서 집단 사직 문제가 논의돼서 행동에 돌입할 경우 그 여파가 매우 클 수도 있다. 이 점을 함께 봐야 되는 거죠. 지난 9일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각 의대 대표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직 문제를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집단 사직은 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사직하겠다는 교수가 많다. 이렇게 전한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서울대 의대에서 총회를 열었는데 집단 사직 문제가 논의가 돼서 만에 하나라도 행동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흐름을 또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다. 이런 우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사직을 하게 되면 진짜 큰일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전공이나 전임의들이 떠난 병원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게 교수들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서울대 의대로 한정이 되겠느냐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전국 의대로 확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일부 의대 교수들이 소속과 실명을 밝히고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이라는 사이트를 열어서 지금 연대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5,180명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 움직임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의료 공백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면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시선 집중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지금 전공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뭐 그 보건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투입을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부터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8명을 파견하기로 했다라고 네.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의대 교수들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이거는 또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튼 오늘 오후 5시라고 합니다. 서울대의대 총회가 요즘 이제 총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인수님이 여기도 대화와 타협은 없네요라고 좀 꼬집어 주셨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많이 논의되다가 어느 순간에 싹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바가 있었는데 네, 다시 떠올랐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2가지로 압축해서 국민 5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 토론에 넘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도출한 2가지 안이 뭐냐? 먼저 1안, 내는 돈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대신 받는 돈을 40%에서 50% 늘리는 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자. 더 내고 더 받는 네. 이런 안이고요. 이 안은 내는 돈을 현재 9%에서 12%로 높이고 받는 돈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게 이 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민대표 500명을 선발해서 다음 달 13일부터 21일까지 생방송으로 토론을 진행한 뒤에 단일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거든요.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2가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대충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촌철님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대충은 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2개의 안 가운데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아무튼 PW님 그거나 그거나요. 그거나라고 하니까 이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논의된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연금 고갈 문제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 어떤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2055년에 바닥이 난다. 그러니까 빨리 개혁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란을 채택할 경우에는 기금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이안을 선택할 경우에는 2063년으로 8년이 미뤄진다고 합니다. 1년 차이라고 합니다. 1년 차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 예전에도 분명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총선 전에는 아마 처리 안 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도 드린 바가 있었고 다수가 예측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총선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창고 대방출 차원에서 내지 묵은 숙제 해결하는 차원에서 국회 임기 만료 전에 정말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몬자님이 저는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선택하겠습니다. 월급도 그대로인데 더 낼 이유 없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워커홀릭님은 저는 그냥 안 내고 안 받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고. 근데 지금 도출했던 2가지 안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다 더 내는 내야 안이죠. 더 내는 내는 안. 안. 유령님은 프랑스에서 연금개혁에 저항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던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조용히 넘어갈 수 있으려나요? 라고 해주셨고 김태곤님 이런 지금도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100만 원 가까이 납입해야 하는데 아이새 키우는데 참 버겁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이라고는 그 주어가 성립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회는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태세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 뒤에 어떻게 해보겠다 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민 500명에게 이제 묻겠다고 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촌철님들이 그들이 어떤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 거냐라는 거를 조금 물어주고 계시네요. 500명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그 500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이제 공론화 과정이 다 공개가 되는 거죠. 토론을 공개적으로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또 그 과정을 보면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바꾸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부여한다. 이런 차원이 되는 거고 어차피 이들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최종 결정권을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다만 공론화 과정을 열겠다. 이런 건데
네, 그리고 잘- 안재덕님이 네. 이건 촌철인 것 같아요. 명칭이 잘못됐어요. 개혁이 아니라 인상이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김은희님이 이종섭 전 장관 얘기는 안 합니까? 썸네일 보고 들어왔는데 딴 얘기만 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관련 인터뷰는 3부에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네. 시선 집중해주세요.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